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75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한국상사이고요.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랍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이 제시되고요. 틀린 부분 고치는 문제입니다. 회사 등록 메뉴 열고요. 내용 하나하나 확인합시다. 회사 이름 한국상사고 개인 기업입니다. 왼쪽에 있는 입력된 내용은 모두 맞고요. 오른쪽 내용 확인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동할게요. 자, 하나씩 맞춰 봅시다. 사업자 등록번호 12423-12344 맞습니다. 회사 이름 확인했고 대표자 이름 신민주입니다. 그런데 김정훈으로 입력되어 있다 그죠? 이 부분 고칩시다. 개업 연월일 2016년 4월 23일 맞고요.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 911 구운동일입니다. 맞고요. 자, 사업의 종류 업태 도소매로 입력되어야 되는데 제조라고 입력되어 있다고 그죠? 이거 고쳐야 됩니다. 종목 문구는 맞습니다. 관할 세무서 수원 세무서입니다. 수원 세무서. 자, 관할 세무서 용인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고쳐야 될 부분 세 군데다 그죠? 대표자 이름, 업태, 관할 세무서 이렇게 고칩시다. 대표자 이름 신민주로 고치고요. 업태를 도소매로 고치고 관할 세무서를 수원으로 고치고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됐습니다. 메뉴 닫습니다. 문제 2번 볼까요? 다음은 한국상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오류 부분과 관련된 재무제표를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 추가 입력하십시오. 관련된 재무제표를 모두 고치랍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열어서 내용 하나씩 확인하면 되겠네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 상품 매출 맞습니다. 매출 원가 2,2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2,220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다 그죠? 뭔가 틀린 것 같다. 자, 봅시다. 기초 상품 400만 원 맞고요. 단기 매입액 3,100만 원 맞고요. 기말 상품 재고액 1,300만 원으로 입력되어야 되는데 1,280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요 화면에서 아무리 열심히 기말 상품 재고액을 클릭해도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기말 상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에 있는 상품 금액이 자동으로 끌려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제시되어 있는 문제이지만 이 문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뿐만 아니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도 같이 수정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연습해 보았다 그죠? 연습한 대로 우리 풀면 되고요. 별표 하나 쳐 주십시오. 자, 빨리 해당 메뉴 열어서 수정해 볼게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상품이라는 금액이 1,280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다. 여기에 1,280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는 바람에 현재 대차 차액이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상품을 뭘로 고치자고요? 1,300만 원으로 고치자. 1300000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딱 치면 대차 차액이 0원으로 싹 바뀔 겁니다. 됐습니까? 엔터를 누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누르면 대차 차익이 이제 0으로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지요? 오케이.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이제 수정했으니까 닫고요.
다시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열어서 자, 두 화면을 동시에 열어놓았기 때문에 서로 숫자가 연동되지만 실시간으로 안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기능 활용하자고요? 세로 고침 기능 활용하자고 했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커서를 위치시킨 다음에 상단에 있는 조회라는 버튼 누르시면 세로 고침 기능이 싹 작동된다고 했습니다. 조회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금액이 변경되어서 고금액이 적용됩니다라고 안내가 나옵니다. 알겠다. 확인 버튼 누르고요. 다시 상품 매출원가 버튼 누르시면 이제 수정된 금액 1,300만 원이 반영돼 가지고 매출원가 2,200만 원으로 싹 고쳐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매출원가까지 이제 맞다 그죠? 이제 나머지 내용들 확인하면 되겠다. 급여 맞고요. 복리후생비 맞습니다. 여비교통비가 54만 원으로 고쳐져야 된다 그죠? 동그라미 하나가 빠졌네요. 차량 유지비, 소모품비 맞고요. 광고선전비가 아예 없다 그죠? 이것도 새롭게 입력해야 되겠다. 이자 수익 맞고요. 임대료 맞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까지 맞습니다. 이제 두 가지 작업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비교통비를 54만 원으로 고치고 그리고 광고 선전비를 새롭게 입력합시다. F2 버튼 눌러서 광고 선전비 검색해서 끌고 오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68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이제 수정 끝난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딱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타나는데 이 금액이 문제에서 제시된 당기 순이익 금액과 똑같은지 확인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맞다 그죠? 아, 수정을 내가 잘 했구나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메뉴 닫고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문제 3번. 1번 문항 봅시다. 한국 상사의 선급금과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거래처별 초기이월 자료가 다음과 같답니다. 틀린 부분 고치십시오. 메뉴는 거래처별 초기이월 메뉴입니다. 먼저 선급금 왼쪽 화면에서 선급금 부분에 커서 위치시키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 하나씩 확인하면 되겠다. 안양 상사 100만 원 맞습니다. 수원 상사 180만 원으로 고치고요. 대전 상사 70만 원으로 고치면 되겠다. 그리고 항상 차익이 0인 거 확인하자라고 했습니다. 차익 0 맞다 그죠? 그 다음 외상 매입금 수정해 봅시다. 왼쪽 화면에서 외상 매입금 쪽에 커서 위치시키고 오른쪽 화면 확인하자. 대한상사 860만 원, 국제상사 고쳐야 되고요. 미국 상사는 맞습니다. 요거 하나만 고치면 되겠네요. 440000 이렇게 수정하고 차익이 0이 맞는지 확인하죠. 됐습니다. 수정 완료. 메뉴 닫고요. 2번 문항 봅니다. 한국 상사는 마트에서 추석 명절에 직원들에게 지급할 선물을 현금으로 구입했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보험료후생비 계정 과목에 아래 적요를 등록하랍니다. 메뉴는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입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보험료후생비 계정 과목 찾습니다. 왼쪽 계정 체계에서 판매 관리비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화면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 쭉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보험료후생비 계정 과목 찾습니다. 코드 번호 811번이네요.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 현금 적요에다가 9번이라고 입력하고 이렇게 등록하랍니다. 현금 적요에다가 이렇게 9번이라고 입력하고 내용을 등록해 주자. 추석 선물 대금 지급 됐습니까? 이렇게 입력하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일반 자원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1번 문항 7월 10일
한국 상사는 기존 건물이 좁아서 새로운 건물을 구입하여 이전하기로 했답니다. 건물 취득 시 취득가액은 5천만 원이고요. 건물에 대한 취득세 55만 원, 중개수수료 80만 원을 지급했답니다. 건물 구입 및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 지출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일반 점프 입력 메뉴 열고요. 날짜 7월 10일 입력합니다. 자, 회계 처리 분석해 봅시다. 건물 샀다 이겁니다. 보통예금 주고 대변에 보통예금 5천만 원, 차변에 건물 5천만 원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건물 취득 과정에서 취득세 냈답니다. 이거 뭐라고요? 자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자산 계정 과목인 건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에 수수료 줘야 될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자산 취득 과정에서 생기는 수수료, 재세금, 운반비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자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부분이다, 그죠? 그게 출제된 거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이라는 자산의 취득 원가는 얼마가 됩니까? 건물값인 5천만 원과 각종 취득 부대 비용 합한 금액이 될 거다. 금액 계산해 봅니다. 5천만 원 플러스 55만 원 플러스 80만 원 모두 합한 금액 51350,000원이 된다 이겁니다. 요 금액은 전부 다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대요. 대변에 보통예금 기록하면 된다. 차변은 건물이라는 자산. 분석 끝났지요?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들이 그대로 실기편으로 출제된 겁니다. 별표 쳐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자, 입력합니다. 차변에 건물 열심히 계산했습니다. 51350,000 대변에 보통예금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8월 11일 민국 상사의 2년 후 회수 예정으로 3천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미리 2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주었답니다. 미리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전액 당기 수익 계정 과목으로, 즉 이자 수익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랍니다. 우리가 요 회사에 돈 빌려줬대요. 차변에 대여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고 2년 후 만기니까 장기 대여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대변에는 돈 이렇게 빌려줬으니까 보통예금 또는 현금이 나가겠다, 그죠? 보통예금으로 돈이 나갔대요.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문제 출제하기 너무 싱거웠나 봐. 그래서 우리가 돈을 대여해 주는데 이자를 지금 미리 좀 떼고 돈 빌려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거래를 제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기록하는 대여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금액은 3천만 원인데 대변에 적히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는 3천만 원보다 작은 금액이 나간다 이겁니다. 차이 나는 금액은 뭐 200만 원이고 그거를 우리는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자를 보통은 만기가 되었을 때 받는 게 일반적인데 이 거래는 돈 빌려주는 시점에 미리 이자를 받는 거래랍니다. 아시겠죠? 입력합시다. 8월 11일 차변 먼저 기록합시다. 장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기록됩니다. 거래처는 어디요? 민국 상사. 금액 3천만 원. 자, 대변에 보통예금이 3천만 원 전부 다 나가는 게 아니야. 왜? 선이자 떼니까. 따라서 선이자 뗀 3천만 원에서 200만 원 차감한 2,800만 원만 보통예금으로 나간다 이겁니다. 200만 원을 뭘로 인식한다고요?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입니다. 9월 2일 판매 매장에서 사용할 비품으로 이동 가능한 중고 난방기를 연산 난방기로부터 50만 원에 구입하고요. 대금은 나중에 주기로 했답니다. 비품 샀다 이겁니다. 그죠? 차변에 비품, 대변에 돈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9월 2일
차변의 비품 금액 얼마요? 50만 원. 대변의 미지급금 어디? 연산 냉난방기.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9월 6일 김해상점에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약소거금 25만 원을 거래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2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당좌에 입했답니다. 매각거래로 회계 처리할 것. 우리가 어음을 받았는데요. 그 어음을 만기되기 전에 은행에 가가지고 돈으로 바꾼다 이겁니다. 이러한 거래를 어음의 할인거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어음의 할인거래는 매각거래로 보기 때문에 계정과목 뭘로 인식한다고 했습니까? 차변의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그러한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입력합니다. 9월 6일 대변에 받을 어음을 적어줍니다. 받을 어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진다 이겁니다.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의 감소. 거래처는 어디였습니까? 김해상점이라는 곳에서 받았던 거랍니다. 김해상점. 금액 얼마요? 25만 원. 250, 000 이렇게 적혀 있는 어음을 주면서 이제 현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적혀 있는 금액 전부 다 못 받습니다. 왜? 아직 만기가 안 되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은행에서 떼고 나머지 금액만 돈 준다 이겁니다. 은행에서 조금 떼먹는 금액을 우리는 뭘로 처리한다고요?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한다. 얼마요? 2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만 이제 돈 받는데 뭘로 받습니까? 당좌 예입하다. 당좌 예금으로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좌 예금으로.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5번 문항요. 9월 18일 천안상사에서 상품 300만 원을 매입하고 8월 30일 날 기지급한 계약금 50만 원 요거를 차감한 대금 중 1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답니다. 상품 사는 겁니다. 자, 차변에 9월 18일요. 9월 18일 차변에 상품 기록합니다. 얼마짜리 상품입니까? 300만 원짜리. 3000 000. 그런데 계약금 명목으로 돈 미리 준 게 있답니다. 50만 원. 계약금으로 돈 미리 주면은 차변의 선급금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 차변의 선급금을 대변으로 적어서 없애줍니다. 자산의 감소를 기록한다. 거래처 어디입니까? 거래처가 천안상사. 금액은 50만 원. 계약금으로 50만 원 주었으니까 300만 원 물건값 중에서 이제 250만 원만 주면 됩니다. 그 중에서 1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주었대요. 대변에 보통 예금. 자산의 감소 기록합니다. 1000 000. 자, 이렇게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보통 예금에 대해서 필요 없이 천안상사는 거래처가 지금 딱 엔터키 치는 바람에 입력되어 있는 상태다. 그죠? 뭐, 요렇게 입력하더라도 감점은 전혀 안 되겠지만, 이왕이면 깨끗하게 입력합시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웁시다. 자, 그리고 대변에 이제 나머지 돈 150만 원은 외상으로 했답니다. 외상 매입금이지 뭐. 외상 매입금. 이렇게 기록하고,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당연히 천안상사입니다. 그죠?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6번 문항 다음의 급여 명세표에 따라서 판매 직원 박희찬의 9월 급여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지급했답니다. 각종 내역이 있고요. 그래서 급여 계가 얼마라고요? 200만 원이라고. 차변의 급여 200만 원 이렇게 비용 인식하면 되고 법에 따라서 요만큼을 19만 8,150원을 공제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만 보통 예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법에 따라서 이렇게 공제하는 금액은 회사 입장에서 우리가 먹는 게 아니다. 그죠? 요 직원 대신 나라에 어차피 납부해야 되는 돈입니다.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하더라. 회계 처리합시다. 9월 25일 차변의 급여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다. 그지요? 금액은 얼마요? 200만 원입니다. 대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를 인식해야 된다. 얼마요? 198150. 그래서 나머지 금액만 보통 예금으로 나간다. 그 금액은
플러그 값으로서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딱 입력되고 그 금액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지급 총액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요 금액하고 똑같아야 될 거다 이겁니다. 1801850 됐습니다. 7번 문항입니다. 11월 19일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영업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36만 5천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자동차세 세금과 공과 계정 과목 사용하면 되겠네요. 11월 19일 차변의 세금과 공과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입니다. 금액은 365000 대변의 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8번 문항 12월 13일 한국상사는 상품 및 문구를 현승상사에게 800만 원에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60%는 현승상사가 발행한 9개월 만기 약속어음으로 받고 차변에 받을엄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받기로 했답니다. 외상 매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대변은 상품 매출이지 뭐. 됐습니다. 12월 13일 12월 13일 자 대변의 상품 매출 얼마요? 800만 원. 차변에 받을 어음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현승상사. 금액은 60%입니다. 800만 원 곱하기 0.6 하면은요 48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기록하면 되겠다. 그렇죠? 현승상사지 뭐. 됐습니다. 입력 완료. 자, 문제 5번요. 오류 수정 문제입니다. 자, 1번 문항 바로 봅시다. 7월 20일 대한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중 200만 원은 당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한 걸로 회계 처리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지급한 걸로 확인되었답니다. 7월 20일자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7월 20일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답니다.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의 감소, 대변의 당좌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대요. 자, 회사는 당좌 수표 발행해서 지급한 걸로 착각했답니다. 그래서 대변의 당좌예금이라고 회계 처리했었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뭐라고요? 당좌 수표 발행한 게 아니고 다른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 다른 거래처에서 당좌 수표 발행해 가지고 우리 회사한테 주었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그걸로 상대방 대한상사에 주었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 타인 발행 당좌 수표입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입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할 때는 현금 계정 과목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다른 거래처에서 발행한 당좌 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주었다고요.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어떤 계정 과목? 현금 계정 과목. 그래서 당좌예금 계정 과목을 현금으로 고치면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됐지요? 오케이. 수정했고요. 2번 문항 봅시다. 9월 19일 진정 가구에서 구매한 가구 150만 원을 회사 비품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회사 대표의 자녀 결혼을 위해서 보통예금으로 지출한 걸로 확인되었답니다. 9월 19일자 전표 일단 먼저 확인해 볼까요? 9월 19일 차변의 비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비품 산 게 아니고 뭐라고 회사 주인이 그냥 돈이 필요해서 돈 뽑아간 걸로 밝혀졌다 이겁니다. 차변에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해서 자본의 감소를 차변적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 대변은 보통예금으로 기록하면 될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차변 쪽 계정 과목을 수정하면 되겠다. 인출금. 됐지요? 이렇게 하면 수정 끝난 거고 현재 거래처와 적요란에 요 거래와 관계없는 내용들이 입력되어 있거든요. 요거 뭐 안 주고 그대로 놔두더라도 감점되진 않겠지만 이왕이면 깔끔하게 수정하도록 합시다. 거래처 적요에 있는 내용 지워버리죠.
됐습니다. 자, 메뉴 닫고요. 어차피 새로 열 거지만 자, 깨끗한 마음으로 결산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우리은행의 보통 예금은 마이너스 통장이랍니다. 기말 현재 보통 예금 잔액이 마이너스 55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답니다. 요거를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으로 고쳐야 된답니다. 음수로 입력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도 그죠? 마이너스 통장이다 보니까 우리 잔고보다 돈을 많이 뽑아 쓸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은행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의 잔액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타나 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요 마이너스 금액을 0원으로 바꾸고 그 금액을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수밖에 없다. 됐습니다. 일반 전품용 메뉴 열고요. 12월 31일자로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550만 원. 이렇게 해서 보통예금의 잔액을 마이너스에서 0원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대변에 그 부분만큼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를 기록한다.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우리은행이지 뭐. 우리은행.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한국 상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단기분 감가상각비는 기계장치 68만 원, 차량 운반고 50만 원, 비품 10만 원이랍니다. 빨리 입력합시다. 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의 코드번호 여러 개 검색되는데 그 중에서 기계장치에 대한 코드번호 207번이네요. 금액 얼마요? 68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검색하면서 이번에는 차량 운반구 코드번호 209번이네요. 금액 얼마요? 50만 원. 대변에 이번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코드번호가 비품에 대한 거 코드번호 213번이네요. 금액 얼마요? 1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요 세 금액을 합한 거를 차변에 뭘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올해 8월 1일에 아래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고 전액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보험료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했겠지.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십시오. 월할 계산하고요. 음수로 입력하지 말랍니다. 자, 보험료 납입액이 120만 원이고요. 기간이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말까지입니다. 12개월치 보험료가 120만 원이래.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120만 원 나누기 12 하면은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12달치 120만 원 주면서 전부 다 올해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실제로는 내년분이 섞여 있더라 이겁니다. 내년분이 몇 달치? 7달치가 섞여 있더라. 70만 원이라는 부분은 올해 비용이 아니고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입력합시다. 12월 31일. 자, 대변에 현재 보험료라는 비용이 차변에 너무 크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기록해서 좀 비용을 줄여줘야 될 것이다.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입니다. 얼마를? 70만 원. 그리고 이 부분은 차변에 내년분을 미리 준 거니까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거다. 됐죠?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4번 문항 봅시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1,650만 원이랍니다. 단 입력할 때 차변 대변 말고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으로 입력하랍니다. 우리 많이 연습해 봤던 거다 그죠? 빨리 입력합시다.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입니다. (12월 31일) 자, 상품 계정 과목이 있는데요.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174000000. 요게 뭘 의미한다고요? 기초 상품 플러스 단기 매입액 합한
판매 가능 상품 금액을 의미한다. 여기서 뭘 빼면은 기말 상품 재고액 1650만 원을 빼면 당기 상품 매출원가가 톡 튀어나온다 이겁니다. 그 분계를 하자.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 상품. 대신 입력할 때 차변 대변 말고 결차 결대로 입력해 주자. 됐습니다. 금액 계산합니다. 174,000,000 빼기 1650만 원 하면은요. 174,000,000 빼기 165,000,000을 하면 157,500,000원이라는 매출원가 금액이 나옵니다. 요거 입력하면 되겠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열어서 차변 대신 결차 5번 이렇게 누르고 상품 매출원가 입력합니다. 금액 얼마요? 157,500,000 그리고 대변 대신 결대 상품 이렇게 입력합니다. 157,500,000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그리고 제대로 입력했는지 검증해보면 조금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합계 짜니스단표 와가지고 새로 고친 버튼, 즉 조회 버튼 누르면 상품 금액이 싹 바뀌는데 그 결과값이 얼마가 된다고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기말 상품 재고액 165,000,000원으로 싹 바뀐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요 4번 문항에 대한 입력 완료. 됐습니다. 이렇게 작업하면 되고요. 한 가지 참고로 부연 설명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입력했던 4번 문항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체크해가지고요. 삭제 버튼 누릅니다. 됐습니까? 4번 문항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입력했는데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하면 되는데 또 다른 방법도 하나 있답니다. 그거를 참고 목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입력한 내용을 삭제해버렸으니까 합계 짜니스단표 메뉴 열어서 다시 새로 고친 버튼 누르면 상품 금액이 원래 있던 174,000,000원으로 다시 바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 들어갑니다.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됨에 따라서 2018년도 4월달 시험부터는 이렇게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가지고 시험을 친답니다. 자, 그런데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에는요, 실무에서 사용하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이런 메뉴가 제공이 된답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열어볼게요. 열어가지고 이제 올해 기간을 입력합니다. 올해가 1월, 이번 회계 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다, 그지? 이렇게 연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품 매출원가라는 내용이 있다 이겁니다. 요 화면은 뭐냐면, 자, 실무에서 매출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는 뭐 어느 회사 막론하고 다 입력을 하다 보니까 매출 원가를 조금 더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실무에서 쓰는 메뉴가 결산자료 입력 메뉴라는 거랍니다. 이 메뉴를 통해서 매출 원가, 아이고 조금 화면 아래로 내릴게요. 요 메뉴 통해서 매출 원가에 대해서 우리 조금 전에 입력했던 거를 조금 더 편하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상품 매출 원가라는 내용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기초 상품 재고액, 단기 상품 매입액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요거 두 개 합해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합계 짜니스단표에서 보이던 174,000,000이 된다 이겁니다. 더블 클릭해보면 상세 내용 볼 수 있다고 했고, 정기월 기초금액을 말한다 그죠? 1,300만 원에서 원래 이렇게 매입을 하다 보니까 174,000,000이 된다라는 상세 내용 나와 있거든요. 요 결과치가 이런 식으로 이미 별도 조회 과정 필요 없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읽냐 하면 1,300만 원 플러스 161,000,000 즉 기초상품에서 단기상품 매입액을 대보면 현재 174,000,000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읽으면 된답니다. 요게 정확한 값이겠네. 결산 전 금액. 자, 요 금액으로 현재 판매 가능 상품 금액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해 가지고 빼야지만 정확한 상품 매출 원가가 톡 튀어나온다 이겁니다.
현재는 기말상품 재고액을 하나도 입력 안 했으니까 그냥 결산 전금액인 1740000이 그대로 이쪽에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상황이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기말상품 재고액 얼마라고 했습니까? 16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기말상품 재고액이라고 나와 있는 요 란에다가 결산 반영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요 열에 있는 기말상품 재고액에다가 적어준답니다. 1650000 1650000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딱 치면 우리가 아까 계산기로 열심히 계산해 가지고 나왔던 157500000원이라는 요 금액이 요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으로 딱 계산되어서 나타난답니다. 됐죠? 조금 편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메뉴로서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요 금액을 자동으로 차변, 대변, 회계 처리도 프로그램 내에서 해준대요. 어떻게 하냐면 요 금액 입력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 있지요. 요거를 클릭하면은 전표를 자동으로 생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할래요? 라고 묻는 보조창이 나타나고 얘라고 클릭하면 필요한 전표가 자동으로 딱 생성되어 버린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작동시키고 나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와가지고 자, 새로 고침 버튼 눌러보면 우리가 입력한 적도 없는데 결대라는 요 전표가 딱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우리가 아까 열심히 계산했던 157500000 그거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열어가지고 새로 고침 버튼 눌러도 상품이 1650000으로 바뀐 거 확인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새로 접하는 메뉴다 보니까 생소할 수 있어서 조금 자세하게 조금 긴 시간으로 설명드렸지만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결차, 결대, 문제에서 제시되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입력했던 거를 좀 자동으로 조금 쉽게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그런 거를 추가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요. 꼭 이 메뉴 사용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기존대로 했던 것처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결차, 결대, 문제에서 그 부분 설명 나옵니다. 그 설명에 따라서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조금 생소해 보이는 요 메뉴 활용해서 작업해도 되고요. 편한 대로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요 작업 마치고 나서는 항상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열어가지고 제대로 지금 결과값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조금 더 좋겠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프로그램 업데이트된 내용까지 부연 설명 드려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다 닫고요. 자, 마지막 조회 문제 7번 봅니다. 1번 문항 5월 말 현재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 차감하면 얼마일까요?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일정 시점 현재의 잔액을 보고 싶으니까 재무상태표 메뉴 열면 될 겁니다. 또는 합계잔액시산표 메뉴 열어도 됩니다. 다만 유동자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계잔액시산표를 열면은 차변 쪽에도 잔액이 있고 대변 쪽도 잔액이 있으니까 차변 잔액에서 대변 잔액 빼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재무상태표 메뉴가 훨씬 편하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그죠? 재무상태표 메뉴로 문제 풉시다. 재무상태표 메뉴 열고 5월 말 현재다 그지? 5월로 조회하면 되겠다. 자, 유동자산의 합계 여기 나와 있고요. 유동 부채의 잔액 여기 나와 있습니다. 두 금액 차이 금액을 계산하면 되겠다. 계산해 볼게요. 유동자산은 162785230이고요. 빼기 유동부채는 44175,000입니다. 계산해 보면 118610230원 나옵니다. 이것이 1번 문항의 정답. 됐지요? 메뉴 닫고요. 2번 문항입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 이 상반기다. 그죠? 요때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일까요? 비용 계정 과목 중에서 현금으로 지출된 부분이 따로 딱 표시되는 거 메뉴 뭡니까? 일개표 월개표 메뉴였습니다. 일개표 월개표 메뉴가 가장 편할 거다. 언제? 1월부터 6월입니다. 1월부터 6월. 자, 판매비와 관리비들 계정 과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들의 합계 금액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적혀 있는 요 라인의 내용 가지고 답하면 되고요. 계라고 돼 있는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의 변동액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요 변동액은 다시 대체와 현금으로 나누어 가지고 표시가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내용은 현금열에 있는 금액을 찾아야 됩니다. 왜?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와 관리비를 묻고 있으니까. 그래서 판매 관리비의 계정 과목 자체의 변동 금액은 요거지만 그 중에서 현금으로 지출된 부분은 요거다 이겁니다. 얼마? 42293,030. 따라서 2번 문항의 정답은 42293,030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맞다. 됐죠? 오케이. 메뉴 닫고요. 3번 문항 6월 30일 현재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얼마일까요? 장부가액이라는 의미는 유형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의 의미는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을 의미합니다. 일정 시점 현재의 자산부채 자본의 잔액이니까 합계 잔액 시산표도 되고요. 재무상태표 메뉴도 됩니다. 편한 대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합계 잔액 시산표는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만 나와 있고 재무상태표는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그리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장부가액까지 전부 다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조금 더 답을 찾는 데 편할 겁니다. 재무상태표 메뉴 엽니다. 자, 6월 30일입니다. 그러면 6월이라고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유형자산에 보면 기계장치라는 것이 있거든요. 기계장치에 대한 취득원가 1,0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 15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빼기 150만 원 요것이 장부 금액이 되는데요. 굳이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 1,000만 원 빼기 150만 원은 850만 원입니다. 그러면 3번 문항의 정답은 850만 원입니다. 이렇게 바로 이 화면 보면서 답할 수 있다. 됐죠? 풀어봤고요. 참고로 합계 잔액시산표 한번 열어볼게요. 합계 잔액시산표 기간은 언제로 입력해야 됩니까? 6월 30일. 자, 유형자산 쪽에 기계장치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취득원가 1,000만 원과 감가상각 누계액 150만 원만 나와 있고 850만 원이라는 장부가액 자체는 안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합계잔액시산표를 풀려면 요거 빼기 요거 이렇게 계산기로 계산해야 되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메뉴로 확인해 본 것이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제75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